자, 미국이 지금 제가 최근에 가만히 보면 제2차 대공황 같은 경제 위기가 지금 임박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재무장관이나 연준 의장 등이 이를 대처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원래 미국이란 나라의 재무장관이나 연준 의장 등은 그야말로 월가의 따까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항시 이 위기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나라입니다. 왜? 명백하게 이 관료나 또 미국의 전체 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연준의 간부들은 골드만삭스나 BOA 같은 그런 미국의 이 금융권과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 해전문 인사가 너무나 많고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킨 게 너무나 많아서 미국의 경제정책, 금융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나 그 돈벌이에 해당된 금융투기 자본들의 리더들이 서로 다 사촌, 삼촌, 조카 이런 사이처럼 긴밀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상황을 오판하고 또 최근에는 정치 눈치까지도 보면서 제때 적절한 타이밍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악화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옐런이나 파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구해낼 건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의문을 가집니다. 자, 옐런은 지금 하루 만에 말을 바꿨어요. 22일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가서는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데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해서 예금 전액 보호가 마치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그리고 시그너처 뱅크의 이 몰락 이후에 미국 정부 반응이 위기 시에 예금 전액 보호를 하는구나, 이렇게 비춰졌지요. 그런데 의회 가서는 예금 전액 보호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서 미국 정시가 금융주부터 시작해서 발칵 뒤집어졌지요.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공화당은 특히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이 납세자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하는 문제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응하죠. 그래서 납세자의 혈세로 이 부유한 예금자들, 이번에 이 SVB나 미국의 시그너처 은행에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예금자들은 다 부자들 아니냐. 그 사람들을 왜 전액 보호해주냐. 순수한 예금자들이 아니다. 거기 가서는 또 그렇게 말해놓고 하루 뒤인 어제는 다시 하원 세출 예산위원회에 가서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너처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연방 비상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하다,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연방 비상조치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예금 전액 보지요. 그래서 추가 지원하겠다라고 또 말을 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대국의 재무장관이 하루 만에 오락가락 발언을 했어요. 야당이 막 공격을 할 때는 국회 논의와 승인이 필요해서 전액 보호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해놓고 정시가 흔들리니까 그 말 때문에 그 다음 날은 미국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비상조치도 쓰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내년에 미국이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은 어쨌든 금융위기가 생기는 거는 다 지나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은행 파산이 지속되면 바이든이 재선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부나 그리고 연준 같은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해 어떠한 월권적 행위라도 다 하겠다. 자,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써서 위기를 막는 것은 불법이다. 차라리 경제 위기가 터져버려라. 그래야 우리가 집권한다.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옐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파월이란 자가 뭐라 했습니까? 2월 초입니까? 2월 초에는 디스인플레이션 이야기하면서 인플레가 이제 가라앉았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3월 초에는 다시 금리 인상이 지속되어야 된다, 요렇게 말하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럴까 저럴까 이런저런 압력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0.25만 올리고 0.25 한 번 더 올리겠다. 올해는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파월 말이 3월달 말하는 게 2월달에 인플레가 예사롭지 않고 참으로 끈떡지다. 스티키하다라고 말하면서 과감하게 6%대까지 올리겠다 한 것보다는 후퇴했다. 이래가지고 또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 이런 게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재작년 중반기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데 왜 안 하냐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이 일시적인 유가 상승 효과니 이런 식으로 6개월을 끌고 오다가 작년 3월 달이 되었어야 비로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9번을 올려가 지금 0.25에서 순식간에 5%가 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파월이라는 자가 말을 오락가락한 거를 합치자면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은 그야말로 전 세계 경제를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좌우하는데, 그런데 이 자가 이렇게 가볍게 처신을 한다. 그래서 파월이 이 매에서 비둘기도 아니고 매둘기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쪽도 눈치 반쯤 보고 저쪽도 눈치 반쯤 보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래서 신용이 지금 위축되는, 미국이 긴축 정책을 통해서 신용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심각성도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도 지금 정치적 압박이 여기저기 월가나 미국 백악관 등에서 계속 나오니까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소신 없는 적당히 중간적 입장의 이야기를 하니까 내용이 모호하다면서, 처음에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는 주식이 이제 파월이 기가 꺾였다고 올라가다가 회견 도중에는 다시 떨어지는 이런 이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미국의 신용 위축, 즉 화폐의 양 이런 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번에 0.25를 올리고 또 올리겠다 했기 때문에 신용 위축은 지속될 거다.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냐? 아니에요. 자, 인플레 못 잡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리겠다고 예고했는데 또 더 올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있을 거냐? 올해 금리 인하 없지요. 대공황이 오면 금리 인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파월이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몰락에서 얻은 교훈은 이 뱅크런이 과거처럼 통제가 불가능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 인터넷 폰뱅킹과 SNS를 통해서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이걸 갖다가 미 연준이 몰랐던 것 같아. 2008년 금융위기 때는 SNS를 통한 은행 뱅크런에 대한 이 공포, 패닉적인 상황에 대한 전파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돈을 찾는 것도 디지털 폰뱅킹으로 56조가 빠져나가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거는 뭔가 하니까 미국의 이 경제정책, 금융정책 결정권자들이 위기의 심각성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은행주들이 다시 위기가 시작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관심이 없이 은행이 더 얼마나 터질 건가라는 데 관심이 올라갔고, 그리고 말을 안 하고 시시하지만 미국 금융계 내부에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부도, 그리고 미국의 MB에서 주택 저당 정권의 부실함, 이런 것들이 심화되어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미국의 은행 부도가 시작될 거다. 지금 금융위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금리를 설사 내린다고 해봤자 미국의 위기를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감추어둔 위기가 너무나 심각해서 답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앨런이라는 재무장관이 하루 만에 말을 번복할 정도로 미국의 지금 정부가 위기 상황을 갖다가 그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부동산에 또 다른 엄청난 폭탄이 심어져 있다면 솔직히 말하면 국민 앞에 그걸 고백해야죠. 근데 절대 안 할 겁니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상 보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시장의 위기를 가져와서 지금 미국의 이 금융 부분에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밝히는 것이 오히려 곧바로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부동산 관련 은행들 중에 견디지 못한 곳이 터져나가면서 뱅크런이 시작되고 공포가 지배하면서 미국 정부의 개입이 효과가 없는 상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